안녕하세요.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는 오덕후라고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주가를 살펴보면 약간 떨어졌죠? 후반 막판에 조금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같이 떨어진 느낌이고요. 이게 안 좋을 때는 시장 흐름과 비슷하게 가고 시장이 좋을 때도 좋은 것처럼 또 나가지도 않은 약간 조금 시장에서 좀 소외된 주식이 맞는 것 같네요. 안 좋은 건 다 따라하고 좋은 거는 안 따라하는 약간 오픈도어가 저희 마음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또 일일 차트 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있던 주가가 이쪽으로 추세선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추세로 바뀌었는데요. 또 내일은 더 떨어진다면 흐름이 잠시 또 아래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또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약간 횡보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지금 요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요 위아래로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3불 초반에서 2불 때 중간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지금 또 한 단계 올라가면 여기까지는 또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좀 올라가야 좀 희망이 보이긴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주식의 변화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오늘 자료 제가 좀 캡처 몇 개 해온 거 같이 한번 볼게요. 최근 5일이죠? 5일 거래일 동안 좀 기관들이 많이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제랑 엊그저께 월요일 날도 많이 팔았네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매물대 중간 거의 꼭지 부분에서 지금 제일 많이 매물대가 쌓여 있는 이 구간에 지금 있고요. 쉽게 올라갈 것 같으면서도 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팟캐스트로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그 메이언 메간 그분이 나와서 얘기한 내용이고요. 2022년 분기 시 계약을 취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한 발췌문이라고 나오고 가장 필요할 때 확실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값비싼 결정이었다. 금리가 이렇게 막 급격하게 올라갈 때 계약을 취소할지 고민을 엄청 했었나 봐요. 엄청난 손실이 예상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그 당시에 엄청난 손실이었죠. 거의 1조 이상의 손실을 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느낀 게 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겠죠. 가장 필요할 때 확실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소비자들이 이렇게 뭐 현금의 제한을 확실하게 요청을 했을 때 현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 기업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값비싼 결정이었다. 이 말이 팩트인데요. 자, 이 손실을 보고도 소비자를 위해서 팔았다는 얘기죠. 손해를 보고 팔았다는데 이게 기업이 갖고 가야 할 리스크겠죠. 앞으로 이분들에게 좀 비싸게 판매한 소비자들은 좋은 기억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여기는 어쨌든 가격 책정을 하면 거기에 합당한 현금을 준다라고 그런 기억들이 각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고, 이 값비싼 결정이 나중에 빛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콜랜드 여기 지금 데이터도어의 1분기 추정 결과가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이따가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이게 공개가 무료 버전이라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여기는 AI를 타는 저시가총액 메가 트렌드 플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AI를 누구보다 잘 활용하여 주택 가격을 예측하고 주택 가치 평가를 하는 회사인데, 오픈도어는 이 오픈도어에서 주택을 사고 파는 것이다. 내일 귀하는 주식처럼 주택 거래를 통해 초기 개인 주택 담보 제공을 수행하고 유동성을 확보하여 부채에 대한 의존도를 줄입니다. 10조 달러 규모의 회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미국 내에서 이 서비스를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엄청 넓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픈도어도 이 사업을 접었다고 하면 아무 누구도 이렇게 주택을 쉽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도 기대하기 힘든데, 이 오픈도어가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미국인들에게 큰 이제 미래에는 주택 구매를 좀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맡김으로써 미래가 밝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이런 거래 방식은 그냥 좀 시대와 맞지 않아서 좀 빛을 못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5년이나 10년 뒤에는 누구나 다 쓸만한 그런 어플이면서 그런 기업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기존 세대의 그 벽을 허물지 못했다. 아직 컴퓨터와 익숙하지 않은 앱과 또 스마트폰과 또 그런 익숙하지 않는 세대들과 주택 거래를 꼭 보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다 이겨내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식이 바뀌는 시기가 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나이가 한 좀 더 먹어야지 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은 되게 미비하다. 그래서 그냥 진짜 없는 돈으로 100주, 1000주 정도 갖고 그냥 진짜 묻어둔다면 나중에 한 몇 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주식입니다. 다른 의견은 자기는 오픈도어를 좋아한대요. 네. 저희도 다 좋아하니까 여기다 투자했겠죠. 네. 이분도 엄청 그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요. 추세선을 다시 테스트했대요. 그래도 아무리
저보단 좀 낫겠죠 라고 하면서 이제 캡처를 해온 거고, 이런 그런 의견들이 뭐 저 저는 이제 뭐 이런 차트 분석 이런 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의견들을 좀 캡처해 오는 편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금리 인하 기대치에 따라 최대 5달러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돼 있고요. 요거를 좀 저장을 해서 봤는데, 대충 이 정도까지 추세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5달러까지는 올라간다고 하니까 가긴 갈 것 같긴 한데, 뭐 5달러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5달러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애진작에 5달러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왔을 것 같은데, 우리 최종 목표는 5달러가 아닌데 단기적으로는 5달러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요 부분 요것도 좀 이상해서 좀 캡처해 봤는데, 이 기업 내부자 주식 거래를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나 싶어서 캡처를 한번 떠봤고요. 어, 부동산 부분, 네. 부동산 부분에서 내부자 거래 매도가 오픈도가 1등을 해서 1등. 얼마나 팔아 제꼈으면 1등을 해버렸네 여기서. 그리고 이 규모는 이 타 기업보다 엄청난 규모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자들이 엄청 주식을 팔고 있다는 거에 대한 그런 통계치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조금 너무할 정도긴 하네요. 참 이런 기업에 왜 투자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야 진짜 너무 못됐네요. 이렇게 자기 돈 들여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 보면 실망할 텐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이없는. 예, 점점 약간 정이 좀 떨어져 가고 있죠. 네, 이런 기사들 보면은. 아까 데이터도 한번 보면은 수치는 어제랑 그렇게 큰 변화는 없고요. 기사를 좀 이제 뜬 것 같은데 뭔 말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유료 버전이고요. 어, 일단 이 1분기 5월 2일 날쯤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나오네요. 이게 최측근이 얘네들은 알고 있나 봐요. 이런 정보들 이미 나오진 않았는데 미리 알고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분석과 함께 1분기 초기 성과를 설명하는 기사를 썼다. 최근에 저는 1분기 결과에 대한 최종 추정치와 중요한 2분기를 바라보는 몇 가지 흥미로운 지표를 제공합니다. 요거를 지표를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돈을 내야 볼 수 있는, 안타깝지만.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가 약간 수익화가 좀 되면은 여기에 오픈도 투자할 동안만은 여기에 좀 투자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그렇게 뭐 한 두 달 동안 구독해봤는데 막 그렇게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런데 단기로 이제 막 들어가도 이게 데이터가 뭐 큰 의미는 없었는데, 뭐 이런 거 보면은 또 구독하고 싶죠.
이 내용이 좀 궁금해서 그런 게 있고,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실시간 활성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지금 얼마가 거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자세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독점 기사는 지금 같은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겠죠. 분기 추정에 대한 조기 액세스가 좀 가능하고요. 미리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분기별로 투자하시는 분들, 스윙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건데, 뭐 미리 보고 이 가이던스가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좀 비중을 많이 싣고 이제 들어갔다가 결과 발표돼서 쫙 올라가면 그때 파는 그런 식으로 투자해도 될 만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주가가 너무 낮아서 이게 큰 뭔 의미가 있나 싶어서 구독을 취소를 했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오픈도어 홈페이지에 기사가 난 게 있어요. 제가 봤는데 3월 27일 오늘 날짜 기준으로 올라왔고요. 캐릴러가 작성을 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저도 보질 않아서. 이 내용은 그 NAR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직접 글을 썼으니까 같이 볼게요. 요 같이 보기 위해서 좀 확대를 좀 해볼까요?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소비자를 두고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소비자를 중심으로 두고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뿌듯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소비자가 직접 주택을 사고 팔 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 분야 최대 플랫폼이며 미국 부동산 산업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최대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NAR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라고 하고요. NAR이 제안한 합의에 대한 최근 뉴스에서 세부 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업계 소송의 결과가 소비자에게 좋을 수도 있고 미국에서 주택 소유에 대한 더 큰 접근을 위한 길을 닦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집을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오픈도어가 한 번에 한 걸음씩 삶의 발전에 힘을 실어준다는 우리 사명을 달성하는 데 엄청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소식 자체가 뭐 조금 합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있더라도 어쨌든 소비자에게 좋은 혜택이고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캐릴러는 사명에 너무 딱 맞는 이런 합의점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기회라고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자, 제한된 NAR 합의는 소비자에게 좋습니다. 라고 하고요. 이번 합의로 인해 상장 브로커가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미리 설정된 커미션을 제공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제거되었다. 우리 기존에 계속 내던 커미션을 안 줘도 돼야 된다. 안 줘도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소비자는 표준 6% 미만의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는 더 많은 유연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6%보다 훨씬 낮게 이제 브로커랑 이게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에이전트랑 얼마에 할지. 구매하는 소비자는 대리인과 별도의 직접 계약을 맺거나 대리인과 협력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하게 됩니다. 에이전트를 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겠죠. 이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투명성과 선택권을 제공하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이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확실성, 단순성 및 통제력을 제공하려는 우리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의 핵심 원칙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 보면은 이제 에이전트와 직접 계약을 맺거나 에이전트와 협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이게 선택 사항인데 여기 저는 여기서 본 부분은 익스클루시브 있잖아요. 익스클루시브인가? 네, 그거를 대리인과 협력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집을 팔 때 그 익스클루시브에다가 등록을 할 것 같다는 얘기죠. 내가 직접 거기다가 등록을 의뢰를 하고 오픈도어가 와서 사진을 이쁘게 찍겠죠. 그리고 올린 다음에 판매되면 이제 거기에 합당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그냥 판매를 해도 되는, 자기는 그냥 오픈도어가 의뢰만 하면은 알아서 싹싹싹 해주는 거죠.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고, 이제 소비자는 알아서 돈도 줄 거고 이제 단순하게 빠르게 해줄 거고, 기대하는 게 약간 이게 한두 명이 이거를 이제 하기 시작한다. 그런. 근데 이제 익스클루시브가 하고 있는 데가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큰 의미가 없지만, 이 그거를 약간 전국 단위로 넓혀 놓게 되면 좀 얘기가 틀려지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고, 에이전트 없이 거기에서 중고나라 거래하듯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알아서 직거래 하듯이 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이 이것 때문에 생겼다. 그래서 오픈도어 측에는 저는 좀 좋은 것 같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도 이제 뭔가 오픈도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제 일단은 오픈도어는 소비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자체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주가는 힘을 쓰고 있지 않지만 이 소비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그죠? 소비자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일단은 제가 투자하는 거는 돈이 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엄청 좋은 기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부터 우리는 미국 부동산 산업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헌신하면서 소비자를 오응해 왔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제품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 중 하나인 동안 확실성과 용이성을 제공함으로써 스트레스가 많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동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최초의 제품이었다. 저 이거를 아직 서비스하고 있는데 같이 서비스 하던 애도 망하고 지금은 훨씬 더 좋아진 상황인데, 부동산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었고, 저는 기업이 잘못한 거는 그 AA가 책정을 잘못한 거 말고는 없지 않나. 근데 그것도 결국엔 사람이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실수 빼고는 크다란 잘못은 없지 않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항상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변함없는 자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소비자들은 거래 종료 시 무엇을 받게 될지 정확히 아는 등 우리 제품의 명확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뛰어난 고객 서비스는 소비자가 오픈도어의 최우선 순위라는 것을 알고 소비자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일단 뭐 데이터로 다 나와 있죠. 뭐 일단 가격부터 제한부터 시작하면 거기서 수수료가 얼마 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고요. 그냥 어디서 우리 호객이라고 그러죠. 호갱이라고 하는데 어, 어디서 당하지 않으려면 그냥 이런 데 맡기는 게 속 편해요. 네, 어디서 눈탱이 맞으려면 어디서든지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차라리 오픈되게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딴 데서 좀 덤탱이 쓰는 것보다 여기가 더 낫다고 봐요. 이게 원래 좀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아는 사람이 눈탱이 더 맞히거든요. 그래서 뭐 에이전트를 알고 있다고 해서 에이전트에다 의뢰하면 그게 과연 쌀까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아마 미국에도 비슷할 거라 생각이 되고 한국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우니까 항상 조심하고 그 사람들이 어, 아는 사람 등쳐먹기가 제일 쉽죠. 솔직히 거기선 믿고 맡겼지만 아는 사람들이 원래 더 해먹는다. 하지만 여기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홍보도 좀 덜 된 것 같고 부동산 분위기도 그렇고 이 소비자들이 어, 알아주지 않을까 나중에는 오픈도어가 소비자를 최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데 소비자들이 안 알아주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기브앤테이크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오픈도어는 부동산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의 미래이긴 하죠. 이거 이거 한 줄 문장이 가슴에 와닿는데요. 일단은 부동산 거래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는 확신이 들어요. 네. 미래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나중에 한 5년 10년이 가도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 이렇게 안 되면은 문제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하는 게 그렇게 시간이 더 소중한 날이 오지 않을까 돈보다 사람들의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이렇게 이런 주택 거래를 함에 있어서 소비되는 게 더 아쉬워할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최대한 빠르게 이동해서 본인의 시간을 더 확보하는 게 더 소중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업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거랑 또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기한 회사죠. 연간 약 1,000억 달러라고 하네요. 수수료만. 우리는 NAR 합의가 업계에서 더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만큼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변화가 오겠죠. 더 많은 거래.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주택 시장의 잠금을 해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거래 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소비자는 더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며 오픈도어는 이러한 보다 유동적이고 수수료가 낮은 시장으로의 전환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수수료가 낮아지면 거래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거의 중심이 될 것 같다. 왠지 오픈도어가 이런 흐름 부동산 정책에 따른 흐름에 뭔가 이 혜택을 받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힐러 생각에는 낮은 거래 비용. 집을 파는 소비자들은 수년간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협상을 시도하여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구매자 브로커 커미션의 투명성으로 인한 현재 2.5에서 3%로 잠재적으로 훨씬 낮은 수준으로 유사한 전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낮게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구매자 브로커 수수료가 감소하고 리스팅 에이전트에서 구매자로의 직접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오픈도어는 우리가 청구하는 스프레드를 낮추고 동일한 마진으로 판매자에게 더 높은 현금 수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청구하는 이 스프레드를 낮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 가치에 맞게 가격 책정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일단은 오픈도에 의뢰하면은 한 30% 깎고 시작한다 그랬잖아. 그런 느낌보다는 한 마이너스 한 10%, 뭐 15% 정도 깎고 시작하면 훨씬 더 거래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직접 거래 MLS에 등재하는 대신 직접 거래를 결정하는 소비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당근마켓이죠, 당근마켓. 부동산도 당근으로 직거래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물씬 나는데, 오픈도어는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미래를 구축해 왔으며 시장을 포함해 이러한 변화를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있다. 이 10년 동안 이런 미래를 구축해 왔다 그랬잖아요. 이 직거래가 가능하게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익스클루시브죠. 완벽한 위치에 와 있죠. 솔직히 이제 직거래 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와서 빨리빨리 등록해라,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거 전국 단위로 늘어나면 알아서 소비자들이 등록을 요청하는 게 엄청 많아질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러면 거래 기존에 봤을 때 634개 홈에서 뭐 한 2, 3만 개 정도 올라오지 않을까. 근데 직거래 양이니까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이 되고, 이게 입소문 타면 또 무섭잖아요. 당근이 입소문 타고 그렇게 커진 것 같은데, 아무튼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변화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10년 동안 이런 거 만들어도 아무도 이걸 이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용할 그런 타이밍이 왔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만들어놔도 사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는데, 에이전트 파트너 및 커뮤니티의 경우 에이전트를 위한 오픈도어 프로그램, 특히 에이전트가 이러한 변화하는 상황을 헤쳐나가게끔 지금 확실성, 투명성, 속도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이 에이전트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 때문에 지금 불확실한 그 에이전트를 위해서 계속 이거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에이전트들이 오픈도어를 통해 계속 이런 사람들을 물고 오겠죠. 오픈도어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서로 윈윈 전략이라고 봅니다. 에이전트도 지금 뭐 분위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차라리 오픈도어에게 이거를 물량을 주면서 커미션을 받는, 이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픈도어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 길을 걸어왔고 변화를 환영합니다. 우리 사업은 소비자가 행복할 때, 즉 집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제안에 만족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경험에 만족할 때 성공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거래에 얽힌 막대한 수수료와 복잡성 때문이 아닙니다. 솔직히 소비자가 행복하면 된다는 거죠. 이 사업의 핵심은 소비자가 행복하면 게임 끝난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입소문이 갑이란 얘기죠. 내가 딱 거래를 해봤는데, 야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그냥 다 여기다 의뢰할 정도로 입소문이 타면은 그냥 뭐 다 되지 않을까. 마케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입소문만 한 게 없잖아요.
그 소비자가 어쨌든 만족하면은 여기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따라올 거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업들은. 더 많은 소비자에게 주택 판매 및 구매는 불투명하고 복잡하며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간단하고 확실하며 투명한 제안으로 이를 바꾸고 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그토록 낙관적인 적이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좋은 것은 오픈도어와 업계 파트너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캐리 힐러는 오픈도어 CEO입니다. 이 마인드가 나쁘지 않은 게 일단 소비자가 만족을 하면 이게 결국에는 업계 파트너, 에이전트도 좋은 일인 거고 오픈도어도 좋은 일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소비자는 이 좋은 경험을 또 퍼뜨리겠죠. 그러면 오픈도어는 또 손님 한 명이 두 명을 물어오게 되는 효과가 나오는 거고 이 에이전트도 이 어려운 환경에서 오픈도어와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은데요. 집 거래를 직접 거래를 하면서 비용을 좀 낮추면서 오픈도어에게 쉽게 등록하고 결론에 이제 큰 그림을 보자면 오픈도어에게 아주 좋은 청사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결정이 났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 캐릴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아주 결정적으로 이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결정이 어떻게 보면 시대 흐름하고 좀 안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바꿈으로써 뭔가 이 시대 흐름에 오픈도어가 미리 가 있다가 맞아 떨어진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에 트렌드처럼 일어나지 않을까 뭔가가. 이제 한번 분위기 타면은 순식간이죠. 원래 모든 뭐 기업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야 이거 괜찮다고 하면은 뭐 엄청 뜨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오픈도어도 될 것 같다는 약간 희망 같은 게 좀 있고요. 당분간 뭐 쉽게 바뀌진 않겠지만 부동산 침체기가 어느 정도 걷고 나면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2007년도, 2008년도 되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이거는 묻어두는 주식이다라고 보여지네요. 단기 차익보다는 그냥 묻어두면서 자기 할 일 하면서 최대한 쌀 때 매집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 확신은 들고요.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는 선택을 잘 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너무 안 올라가니까 힘들 뿐이지 저는 만족은 합니다. 이 투자에 대해서. 기업은 잘 골랐는데 뭐 10년 뒤에 이게 1000배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죠. 결과가 1000배를 이미 얘기를 해줘도 그죠? 10년을 못 기다릴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이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못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죠. 100배, 1000배 갈 수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못 기다린다. 저도 뭐 지금 같은 주가 상황은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혼자 막 그냥 고민을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이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이제 약간 공식적으로 팔지 못하게 잠금 장치를 해놓은 효과도 좀 있죠. 유튜브가 뭐 유튜브를 한다 그래놓고 쉽게 팔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약간 믿음과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오픈도어 주식이 없다 그러면 유튜브를 유지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캐리 힐러가 이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제안된 합의를
통해 수수료가 낮춰지는 효과가 있었는 거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 줬어요. 캐리일러가 직접적으로. 기존에는 뭐 X 의견이나 이런 데서 캡처해 왔는데 이거를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를 하면서 우리는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좀 더 존버해보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내부자가 주식만 안 팔면은 존버할 만하죠. 네. 얘네들 때문에 멘탈이 자꾸 스크래치가 나고 있는데 그래도 기업은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당장 진짜 돈이 필요 없거나 나중에 돈을 찾아도 되는 분들은 진짜 돈을 많이 넣어놔도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소비자를 위한 기업 자체의 그 마인드 자체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이거든요. 소비자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진짜 소비자들에게 전해진다고 하면 이 소비자들은 그거를 위해서 더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은 더 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되고 소비자를 위하는데 망할 수 있는 기업이 있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사명들을 다시 재조명할 수 있게 나온 좋은 글인 것 같고요. 우리의 지금 투자 방향이 제대로 되고 있다.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흔들리더라도 아직까지는 믿고 가야 되지 않을까. 캐릴러가 약간 이런 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가 불안 요소가 있을 때 바로바로 이런 기사들을 피드백을 해주면서 투자자들을 위한 안심과 더불어 그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나오는 타이밍에 딱 맞춰서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를 자꾸 제시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기사들을 보고 있겠죠. 우리 네이버 뉴스 기사 보듯이 소비자들도 보겠죠. 뭐 아무튼 네. 당분간 떨어져도 팔지 않고 존버하시거나 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춤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요. 또 내일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